네, 안녕하십니까. 저대양 양성입니다. 오늘이 9월 25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시 4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어제 지수가 급락했을 때 그 험악했던 분위기와는 오늘은 완전 딴판이죠. 자, 뭐 만족스러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험악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의 반등은 이제 나와주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좀 반전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죠. 자, 이 점에 대해서는 어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 조정이 더 길어지고 깊어진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늦어도 현재 이번 9월달 지나고 명절 지나고 하면 상황이 풀어질 것이고 빠르면 내일 당장, 즉 오늘이죠. 오늘 당장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만약에 그렇게 반등의 신호가 뚜렷하다라고 했을 때, 즉 오늘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매수 1순위로는 2차 전지, 2차 전지가 되고요. 2순위는 BBIG 중에서 시총 상위주 네이버 같은 종목이 된다. 3순위는 삼성전자 및 그 주변에 있는 반도체 관련주다. 이런 말씀까지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 순위는 뭐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종목들이 주요 종목들이죠. 다 같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제 반등을 하는 매우 뒤섞인 그런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다 같이 상승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위에 대한 판단은 그렇게 뭐 썩 유효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시장 전체로 봤을 때 현재 상황이 풀려나가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한 절반 이상은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판단을 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나빠 보이지만 내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매우 기술적이고 심리적인 것에 의해서 조정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짧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배경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추가적으로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만만찮은 구석도 좀 있거든요. 일단, 자, 미국 증시가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은 채 반등이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그 반등이 좀 미약했죠. 증시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세장에서 반등이 약하면 골이 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 반등이 미약하면 뭔가 약세장에서 벗어나는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건데 그 점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또 제 입장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봤을 때에는 어제부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어요. 바닥이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점검을 해서 만약 그렇다라고 했을 때 보다 자신감을 갖고 현재 갖고 있는 종목은 당연히 그대로 갖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물량을 줄였거나 새롭게 매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오늘부로 또는 내일 아침부로 바로 적극적으로 해당 종목군 내지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뜨거운 감자인 2차 전지, 2차 전지와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호재 악재가 겹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JP모건에서는 LG화학에 대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죠. 반면에 나이스 신용에서는 2025년까지 가면 그러면 반도체가 아니라 2차 전지가 공급 과잉이 된다. 지금부터도 공급 과잉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뭐 그런 것이 얼마나 유효한 내용인지를 깊게 들어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기타 뭐 이런 분위기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찍어서 반등되거나 최소한 안정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자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추천 종목들 삼성전자를 위시한 현재 개별 종목까지 간단하게 스크린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순서에 맞춰서 현재 시장 이슈부터 점검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돼서 어떤 문의사항이 있거나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 서비스와 관련돼서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면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에 문의사항 연락처 010-2420-0553 있죠? 자, 이쪽으로 문자를 주시거나 또는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안내 말씀은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슈부터 점검해 봐야 되는데, 자,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지표가 엇갈려서 나왔습니다. 신규 주택은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실업수당은 다시 늘어서 약간 부담을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체로 봤을 때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것만큼은 이제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WTI 가격이 40달러로 회복을 했죠. DXY. 이제 달러 인덱스는 약간 내려왔습니다. 아직은 전반적으로 꺾어서 올라가는 상황이지만 다시 밑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아직 그 모습까지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금값은 0.3% 올라와서 1874달러. 큰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반등이 미약하면 현재 골이 깊어진다. 좀 부드럽게 얘기한다면 추세 반전도 약하다 하는 건데요. 자, 미국 증시만 보면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반등이 너무 약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JP모건에서 말이죠. LG화학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다는 건데, 자, 이왕 여기가 나온 김에 LG화학의 차트를 올려놓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LG화학은 그동안 사실은 다른 종목들도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LG화학이 다른 종목에 비해 더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없을 정도로 현재 상황은 주변 상황에 묻혀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LG화학의 최근 78만 원대 갔던 주가가 현재 62만원까지 들어갔으니까 고점 대비로 봤을 때 거의 20% 정도 조정을 좀 받아놓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위치까지 내려와 있다는 거네요. 자, JP모건에서 나온 얘기에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의견. 왜냐하면 JP모건이 말이죠. 지난 8월 13일 날인가요? 한 달 약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배터리, 그 중에서도 LG화학 또는 삼성 SK이노베이션 같은 이렇게 배터리 완제품 3사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던 그 주인공이 바로 JP모건이었었거든요. 이 JP모건을 뭐라고 그랬냐면 테슬라 배터리 데이 한 달 정도를 남겨놓고 아마 큰 문제, 즉 테슬라가 아주 획기적인 기술을 내놓을 것이다. 따라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시장의 룰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테슬라가 뭡니까? 이 2차 전지를 직접 생산하고 그 기술력이 탁월하게 했을 때 그동안 전 세계 2차 전지를 공급했던 현재 LG화학 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의 CATL 또 일본의 파나소닉 같은 그런 업체들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니 게임이 룰이 바뀐다. 즉 게임 체인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엎어 섞인 경고를 했던 주인공이 바로 JP모건입니다. 이 JP모건이 테슬라 배터리가 지난 다음에 그 시각을 바꿨습니다. 뚜껑을 열어봤더니 별거 없더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런 정도로 하면 테슬라 배터리 대기와 관련된 그런 우려는 해소됐다라고 해요. 자, 세계적인 투자은행이 그런 식으로 좀 가볍게 보네요. 어찌됐든 그런데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현재 LG화학 같은 경우에 상당히 무거운 짐을 덜었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남아있는 것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분사와 관련된 시장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전에 상당히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수급상 또는 심리적으로 악재일 뿐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그러한 신의 한 수 성격을 갖고 있는 호재가 된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현재 그동안 우리 시장에 상당히 부정적인 시작을 내놨던 JP모건마저도 LG화학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가격, 금융 목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5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을 정도라고 한다면 일단 무거운 짐 두 개를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개는 완전히 덜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까지는 호재인데
또 악재가 하나 나온 게 있죠. 나이스 신용에서 이차전지가 2025년까지 지금부터 2025년 향후 5년 동안 공급 과잉 상태에 시달릴 소지가 높다.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올해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약 124만 기가 와트 아워, 그냥 기가라고 하겠습니다. 124만 기가인데 2025년 정도 되면 그 수요가 500만 내지 더 많게 되면 880만 기가 정도 된다는 거죠. 매년 30%, 35% 내지 40% 정도 이제 성장한다고 가정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망을 했고요. 하지만 공급은 더 빨리 는다는 거죠. 그래서 2025년 되면 1250만 내지 많게는 1570 한 자릿수까지 제시를 했어요. 어떤 그 알고리즘에 돌린 것 같습니다. 기가까지 이제 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뭐 400만 내지 뭐 많게는 거의 뭐 800만 이상으로 공급이 넘치는 그런 상태가 되니 뭐 좋을 리가 없다는 뜻이죠. 그 이유는 상위 입계사, LG화학, 뭐 파나소닉, CATL, 또 삼성 SDI 등등이 이제 공격적으로 생산량을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반론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2차 전지 수요는 전기차에만 해당이 되진 않죠. 순수 전기차도 있고요. PHEV, 하이브리드 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PHEV 수요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 수요.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ESS도 있죠. 이 부분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신장을 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IT도 꾸준하게 일정한 수요, 거의 1년에 100만 기가 정도의 수요 시장을 만들고 있는 분야가 또 IT 쪽입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현재 나이스 신용에서 얘기하는 124만 기가는 이거는 순수 전기차만을 얘기한 것 같아요. 하지만 2차 전지를 현재 생산한 업체로 봤을 때는 전기차만 보는 게 아니니까 그 초점이 좀 다르다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미 작년에 나와 있던 현재 2차 전지, 전기차, 외화기차, ESS까지 포함한 모든 수요는 이미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248만 기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이스에서 얘기했던 것보다 이미 작년에 2배 이상 됐다는 것이고, 어쨌든 뭐 금년만 해도 그것이 320만 년, 350만 정도 수준으로 빠른 속도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건데, 어쨌든 현재 나이스에서 예상했듯 현재 수요 시장이 매년 CAGR이라고 하는 것은 연평균 성장률이란 뜻입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40% 정도 보는 게 일반적인 시장 전망입니다. 매년 그 시장이 40%씩 성장을 한다고 했을 때 5년 후에는 현재 320만 대 350만 정도 되는 이 수요가 1880만까지 올라가는 수준이 된다는 거죠. 1880만. 1000만 기가는 1테라입니다. 1테라. 어쨌든 1.88테라 수준이고, 어쨌든 1880만이니까, 지금 앞서 얘기했던 나이스 신용에서 얘기했던 최대치 1570만보다 훨씬 더 수요가 큽니다. 그런 측면. 근데 이거는 제가 보는 시각인데요. 이 시각은 앨런 머스크, 즉 현재 테슬라의 창업자죠. 이 사람이 전망했던 것보다 훨씬 작은 수치입니다. 이 사람은 10년 후에는 20테라를 보고 있습니다. 20테라. 20테라 생각해 봤더니 2025년도 당시 2005년 후의 시장 규모보다 또 그 5년이 더 지나가면 10배가 더 커진다는 그런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것을 전제해서 CAGR, 즉 연평균 성장률을 봤더니 이 앨런 머스크는 매년 50%씩 성장을 한다는 과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거거든요. 어쨌든 신생산업의 일반적인 수요 공급 사이클을 보면 처음에 개발 단계, 태동 단계에서는 수요가 워낙에 없기 때문에 뭐 현재 소량 생산을 해도 공급 과잉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여태까지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LG화학도 삼성 SDI도 그 부분은 거의 10년 동안 계속 적자를 봤던 애물단지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게 1단계입니다. 2단계로 가면 대중화, 본격적으로 보급, 태동 단계로 이제 보급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로 간단 말이죠. 그럴 때는 오히려 수요는 빠르게 늘었는데 공급이 뒤따라주지 않는 공급 부족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앞으로도
현재 지금 이제 막 그 단계로 진입을 했으므로 이 상태에서 적어도 2년 내지 적당하게는 5년 정도까지는 절대적인 공급 부족 상태가 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이스 신용에서 적당하게 지금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한다면 2025년 이후에 공급 과잉이 된다라고 하는 설득력이 좀 있습니다. 성숙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많이 만들잖아요. 자, 그렇다. 왜 이런 차이가 있냐 하면은 공급 전망은 어느 정도 다 윤곽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각사에서 그 전망치가 더 남아 있거든요. 그건 상당히 가시적입니다. 근데 수요 전망은 상당히 불투명하죠. 상당히 자의적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스 시장에서 얘기한 쪽은 약간 자의적인 그런 판단하에 공급을 일정 부분으로 제한시켜서 전망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수요 공급보다는 수요 증가 속도가 워낙 빨라서 상당 기간 동안은 공급 부족 상태가 지속될 소지가 높다. 즉 이런 상태로 즉 한국 배터리 전성 시대가 최소한 3년 내지 적당하게는 5년 정도까지는 그 영화를 누릴 수가 있다. 이런 관점이라는 것이죠. 아마 이 생각이 또 보편적인 것이고 거의 맞을 겁니다. 따라서 나이스 신형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참고를 할 뿐이지 그와 관련돼서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까지는 없다 하는 관점으로 일단 요약해서 끝내도록 하고요. 자, 일단 마지막은 아니네요. 시장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증시 상황은 주변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도 괜찮고요. 원달러 환율은 약 2원 정도 내려서 1170,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 현재 외국인들 매도 규모가 크지 않죠. 기관들도 일단 순매수. 어제 그동안 우리 증시를 뭐 짓밟을 정도로까지 대규모로 매도했던 기관들, 그 중에서도 어제는 금융투자. 자, 걔네들이 하루 만에 이렇게 변신을 합니다. 특별히 호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하루 만에 입장을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게 가변적이고 그렇게 단기적입니다. 금융투자가 말이죠. 그래서 금융투자가 대규모로 매도한다고 해서 겁을 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면을 여실히 잘 보여주는 그런 태도 변화가 지금 현재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순매수하는데 아주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수급이 사실은 외국인들은 매도한다는 등 전체적으로 봐서 특별한 것은 없어 보이는데 외형적으로 봤을 때 내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정도만 해도 상당한 긍정적 변화가 어느 정도는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게 보시. 일단은 기관들이 최근 넉 달 동안 한 17조 원 정도를 순매도했던 그들인데 금융투자의 어제 대규모 매도를 끝으로 해서 그들 3대 기관들의 장기적인 거의 4개월에 가까운 그런 정도의 매도는 일단락되는 국면으로 좀 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정도의 변화가 일견 어느 정도 내포된 그런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죠. 자, 그렇고요. 자, 그리고 현재 뭐 그런 정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일반 개인들. 자, 일반 개인들을 보면 일반 개인들 뭐 현재 종합지수를 봤을 때 2,400포인트 넘어서 적극적으로 매수했던 그들이 또 2,300 아래로 떨어지니까 상당히 수비적으로 나와요. 고점에서 매수하고 저점에서 내다 파는 그런 걸. 지수로 봤을 땐 잘 보이지 않지만 특정 종목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LG화학 같은 경우 80만 원에 매수했던 사람들이 얼마니까 72만 원, 60 얼마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매도를 하는 고점에서 사서 저점에서 매도하는 그런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꾸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일반 개인들, 특히 일반 개인들은 그동안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그런 주체들입니다. 그 주체들이 정도를 밟아서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정석적인 그런 판단, 그런 식으로 자리 잡는 그런 상황에 대해 본격적으로 시장도 자리 잡을 것으로 현재 볼 수가 있어서 최근에 나타나는 모습은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현재 외국인 기관들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분위기는 호전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확인된 것만은 의미심장한 그런 변화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봐야죠. 자, 오늘까지도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겠습니다. 차익, 비차익 합계해서 846억 원 정도가 나오긴 하는데 규모가 결코 작지 않지만 하지만 최근 22거래일 오늘까지입니다. 22거래일 동안 한 달 됐죠. 한 달 동안 그들이 일평균 약 3,500억 원을 매도했던 것에 비해서 오늘 매도 규모는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838억 정도라고 한다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이죠. 이 정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런 정도 연속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 것은 요리를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장기간 연속적으로 또 대규모로 합계해서 7조가 넘어가는 그런 정도의 매도는 유례가 없다. 따라서 유례가 장이 아주 나쁜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매도했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매도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현재 그것이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이들의 매도 대상이었던 시가총액 최상위 BBIG, 네이버, 뭐 현재 또 뭡니까 셀트리온,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LG화학, 뭐 카카오, 자 이런 종목들이 반전될 소지가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그런 쪽으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변화를 하겠는데, 하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즉, 베이시스가, 현재 마이너스 0.5 이하, 거의 0.0 정도에 근접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마이너스 0.5 이하로, 마이너스 쪽으로 또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프로그램 배에서 유입될 단계까지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캐스천 마크로 좀 남겨놓자. 확실치 않다는 거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쪽으로 현재 방향을 틀었다. 이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닥을 찍었나 하는 건데, 절반의 완성, 이냐 하는 건데요. 절반의 완성이 될 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현재 바닥을 찍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전제가 필요합니다. 미국 증시나 우리 시나 초유동성이라고 하는 것, 경기 회복이라고 하는 것, 또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시간 지나면 어찌됐든 해결될 수 있다는 것. 자, 이것을 전제로 봤을 때 추세 상승세 유효하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고요. 두 번째, 지금 그러한 흐름을 위협할 만한 이미 나와 있는 악재 말고요. 새롭고 구조적이고 심각한 악재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돌발적이고 통제하지 못할 또 예측할 수 없는 이른바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그런 악재가 있느냐 하면 그것도 또한 별반 없어 보입니다. 이런 전제가 유효하죠. 자, 그런 상태라고 했을 때 일단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3개월간 17조나 매도했던 기관의 스탠스가 좀 변화되고 있다 하는 점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외국인들이 부분적으로 컴백을 하고 있죠. 삼성전자를 좀 매도하긴 했습니다만은 잠깐 차트를 보도록 하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에 있는 그 박스가 삼성전자의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을 그린 막대 그래프입니다. 지난 9월 중순까지만 해도 매수했던 그들이 최근으로 매도했던 것은 지수 급락을 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매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막대의 크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죠. 앞에서 빨간 막대, 당시에 그 길이보다 길지 않습니다. 매도를 했지만 소규모로 매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삼성전자가 그 정도인데 사실 SK하이닉스나 LG전자나 또는 네이버는 오히려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 것. 부분적으로 그들이 매수했다는 것도 큰 변화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가 종료 시점 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도 변화가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종합지수로 미국이나 한국이나 약 10%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 대략 그런 정도 조정을 받았고 또 미국도 뭐 현재 뭡니까 애플도 또 뭡니까 뭐 현재 구글이나 또 아마존도 다 비슷합니다. 넷플릭스 다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네이버나 또는 현재 뭐 카카오나 이런 종목도 삼성전자도 들 빠졌죠. 이런 종목들을 대개 보면 고점 대비 한 20% 정도씩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정도면 아주 적당한 제1차 조정이라는 것이죠. 추가적인 심각한 악재가 있다면 금리 더 떨어지겠지만 그런 정도면 일단락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경기 회복이 미국은 미약하지만 중국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이 점은 누차 말씀드렸죠. 우리 시장의 종목으로 봐도 그런 점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현재 대환요란 종목이라든가 포스코 같은 종목들, 중국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견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 경기가 상당히 탄탄하게 회복되고 있다 하는 것을 그들 관계된 종목들이 주가뿐만 아니라 경제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명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3분기, 4분기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실적 전망도 결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닥을 찍고 더군다나 시점적으로 봤을 때 배당 투자나 연말을 기대하는 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따라서 지금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절반에 완성하지만 절반 이상 거의 4분의 3 정도는 바닥이 완성된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상황이죠. 자, 여기까지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요 종목 삼성전자는 두말할 필요 없는 거죠. 그동안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고요. 기술적으로도 과연 최근에 지수가 급락했던 그런 분위기 때문에 빠진 건지 자연스럽게 스스로 빠진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어쨌든 매우 자연스러운 눌림목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관계에서 삼성전기 같은 종목도 타이밍을 잡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되는데 길게 볼 때는 또 주요 종목으로 주려고 삼고자 할 때는 무조건 삼성전자죠. 자, 삼성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네이버가 지금 아주 적절한 타이밍 같습니다. 네이버. 네이버를 만약에 쫓아가면서 매수하게 놔두면 한글과 컴퓨터도 괜찮다 했던 건데 두 개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매수한다면 당연히 네이버가 된다는 거죠. 아주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실적 전망이나 기타 등등 현재 앞으로의 전망이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 악재가 다 한 개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가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오히려 이때가 아주 좋은 기회라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이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악재가 있던 것도 아닌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많이 밀렸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완성도는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매수할 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도 당연히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논리가 되고요. LG화학은 누차 말씀드려 당연히 매수가 됩니다. 현재 2차 전지 완제품을 만드는 업체로 했을 때는 LG화학이요. 부품이나 부품 쪽은 아니겠네. 소재 쪽으로 봤을 때는 부품으로 봐야 되겠네요. 부품. 동박이니까요. 동박. SKC가 되겠습니다. SKC. 역시 안 갖고 계신 분들 위주로 매수 타임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완성도는 약간 떨어집니다. 너무 떨어질 때 과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갈 때 V자를 꺾어서 올라가기가 만만치 않은 구속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완성도 측면에서 봤을 때 다소 무겁지만 LG화학도 만만치 않은 구속이 좀 있네요. 어찌됐든 좀 길게 보고 매수를 해야 되는 차트를 봤을 때 약간 무거운데 완성도가 떨어지는데 내용상으로 분위기를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맞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그리고 그 외에 삼성 S사이나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어차피 그들 좀 같이 움직일 테니까요. 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고요. 현대모비스는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적절한 눌림목, 이건 기술적 완성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자, 현대모비스는 수소차와 관련돼서도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그리고 수소차와 관련된 하나솔루션인데 이거는 니콜라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니콜라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하나솔루션에 대한 타이밍을 좀 늦춰서 봐야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니콜라 문제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좀 분위기가 좋아지면 하나솔루션을 잡든지 아니면 EM코리아를 잡으면 된다는 거죠. EM코리아는 단타가 된다는 거죠. 자, EM코리아 5,500원 정도면 타이밍이 좋겠던 건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니콜라 문제가 아직은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고 다만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완화되는 어떤 호재가 나와서 그들이 올라가면 하나솔루션도 또 EM코리아도 매수 타이밍이 된다는 건데 하나솔루션은 길게 보고 EM코리아는 철저하게 단타로 끊어서 봐야 된다는 거죠. 단타를 끊어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7,000원 내지 7,500원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그 반도체 관련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우리가 매수할 종목을 잘못하면 그 완성도 측면에서 봤을 때 테스나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테스나. 현재 비메리 반도체 테스트의 국내 유일한 업체이면 그 전방 산업이 5G 및 그리고 스마트폰 쪽이죠. 특히 5G 쪽이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테스나의 실적 전망 물론 현재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3, 4분기 특히 3, 4분기 실적 상당히 좋아진다는 거죠. 향후 전망 또한 상당히 밝고 말이죠. 이 점과 관련된 그전에 수천원 말씀드렸으니까 오히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동진세미캠, 또 K,
또 현재 한솔케미칼, 또 어디입니까? DB하이텍 같은 이런 종목들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그대로 보유가 되는데 지금 적당히 반등이 나왔을 때 전반적인 비중은 또는 종목 수를 조절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현재까지 그대로 갖고 있다 했을 때 당연히 그대로 보유가 되고 만약에 뭔가를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는 테스라가 적절하다 이런 관점이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동진세미캠이 또 적절한 기술적 완성도는 약간 떨어집니다. 약간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갈 때 조금 더 무거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MTNX 다 비슷해요. 거의 모든 종목들 다 같이 오르고 내려가는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 타이밍과 관련돼서의 그들의 판단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MTNX도 마찬가지고요. 오이솔루션도 또한 마찬가지. 거의 모든 종목들이 비슷하게 비슷한 배경을 어, 바탕으로 해서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판단이 다 비슷합니다. 또 그 외에 뭐 현재 다산 네트워크나 또는 이제 KMW도 오이솔루션과 비슷한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된다 하는 것으로 그들 종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삼성전자류 내지 네이버류, 삼성바이오 같은 그런 종목 그리고 LG화학 등의 이제 2차 전지 또 SKC도 중요하죠. 자, 이런 종목들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건데요. 자, 그들 종목을 최소한 절대 팔면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살 타임인지가 그 판단이 가장 중요한 때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그때라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으로 그들 종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